온라인숍에서 뭐 컨테이너로 물건 들어오지 않잖아요. 도매상 안 끼고 손님하고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점포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어려워도 이걸 하는 이유는 그 도매상 위치를 갖게 되면 조금씩이지만 다른 물건을 핸들링할 수 있잖아요. 옛날에는 이거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렇죠. 유통 구조인데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시장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. 이게 이제 네. 저희 힙한 거. 예, 펫용품. 일본 유통은 좀 어때요? 지금 우리 한국에는 유통이 다 깨졌잖아요. 장사하는 사람이 네, 메이커에서 직접. 여기 전사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물건 달라 뭐 이래가지고 네네. 물건 받아가지고 우리 네네네. 총파는 어떤 개념이 없어졌죠. 거의 많이 없어졌죠. 네, 없어졌죠.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한국의 홈플러스 이마트만 들어가면 제조사는 큰 제조사들은 다이렉트로 하니까 그렇죠. 이제 끝난다고 보잖아요. 네. 일본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. 음. 일본은 아직도 도매상 뚫어야 되고 심한 데는 1차, 2차 도매까지 있어요. 네네네. 판매점까지 가는 거죠. 점포가 여기 있으면 이제 큰 데는 1차 도매를 통해서 이제 점포로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1차 도매를 통해서 2차 도매 간 다음에 대리점 통해서 가는 데도 있어요. 저희 이제 유아용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큰 업체한테 그 컨테이너체로 납품을 하면 거기서 소위 얘기하면 갓갱이나 뭐 이 교학사 같은 데거든요. 네. 그런 데는 자기네 이제 대리점한테 가요. 그 대리점 다음에 시설 있죠. 유치원이나 보육원 같은 네네네. 데. 이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 사이에 하나, 두 개가 있는 거죠. 엔드유저까지 가려면. 네. 일반 유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원이 있으면 제조사 수입원 똑같은 거니까 네. 수입원 여기 있으면 도매상 있고 점포가 있고 손님이 있는 거죠. 이 구조는 아직도 있고요. 네네. 온라인숍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숍에서 뭐 컨테이너로 물건 들어오지 않잖아요. 그러면 수입원이 있으면 도매상 끼고 또 점포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회사가 두 개예요. 도매상 안 끼고 손님하고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도매상 안 끼고 여기에서 점포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어려워도 이걸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그 도매상 위치를 갖게 되면 조금씩이지만 다른 물건을 핸들링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지금은 다른 물건을 핸들링을 못해. 이 구조로 가면 다른 물건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하나 있는 게 되니까 유통이 하나 더 끼잖아요. 네. 그 마진이 줄어들잖아요. 근데 일본도 요즘 온라인 시장은 메이커에서 바로 하는 경우가 조금씩 생겨요. 옛날에는 네. 이거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렇죠. 유통 구조인데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시장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. 일본에도 분명히 그런 셀러들이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. 숨어있는 셀러들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 셀러들한테 지금 저희 회사 한국에 있는 주식회사 물주에서 하는 어떤 일을 누군가가 일본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박람회에 나와 있는 한 절반 이상이 중국 제품이잖아요. 그러면 그 제품을 다른 어떤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말고 그리고 중국 시장 조사까지 다 필요 없이 단순하게 그냥 여기서 보고 샘플을 먼저 확인한 뒤에 물론 번호다를 하자라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열어주면 어떨까라는 그러니까 소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 자기네가 컨테이너 발주 물량을 소화낼 정도면 아마 이제 그렇죠. 큰 회사에서 이미 시장 조사도 다 하고 자기네들 그 물류 유통 그 루트를 가지고 네. 수입할 수 있겠죠. 네네네.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셀러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뭐 한국하고 뭐 이렇게 시장이 크게 다르지 않겠죠. 그 사람들이 여기서 분명히 물건을 얻을 수도 있고 한국 시장도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. 워낙 개척 정신이 좋아서 이미 한국에서 잘 되는 것들은 일본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좀 문화가 형성돼 있거든요. 지금 흐름이 네. 예, 한류가 이제 굉장히 어느 정도 한 문화로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이 중국 물건이나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좀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물량이 안 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이 찾으면 있겠죠. 이게 다이렉트로 해서 자기네가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를 어느 정도 이제 그 수량을 묶어서 볼륨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느냐. 네네네. 아니면 자기네들이 이런 애들이 일본 애도 굉장히 많은 게 일단 상품 페이지 올려놓고 주문 들어오면 한 개부터 배송해줘라 이런 애들이 있어요.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저희가 상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팔릴지도 모르는 안 팔릴지도 모르는 제품을 재고를 쌓아놓고
이 친구 때문에 그걸 두려워야 되잖아. 네. 근데 그게 이제 여러 업체가 나가서 이게 이제 그 셀러들이 이제 많이 모아져서 어느 정도 이제 본격적인 로드에 올려서 돌려질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게 되면은 그게 괜찮은데 ACL로 좀 이렇게 싸게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 ACL도 조금 묶어서라도 ACL이 되면 네네네. 그 두 사람 세 사람분 되면 2분의 1, 3분의 1은 굉장히 가격 차이 큰 거, 그렇죠. 큰 거거든. 왜냐면 요 물류량보다 요만 일시뱀 물건 들어오려고 하는 그 제반 저기 뭐 서류 해줘야 되고 뭐 기본 사용료 뭐 수수료 차지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두 사람이 하나로 들어오나 세 사람이 하나로 들어오나 네네, 혼자 맞습니다. 들어오나 그 가격은 변하지가 않거든요. 네. 뭐 이거 해상물류비만 변하는 거잖아요. 사실은 해상물류비가 그렇게 전체를 따져서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. 네. 예. 그래서 저는 그걸 묶어놓으면 핸드캐리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핸드캐리 처음에는 무조건 핸드캐리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? 예. 도매상에다가 거꾸로 우리가 야, 상품 등록을 우리가 좀 하자. 어떻게 하면 되느냐? 이걸 물어보면 될 거고. 그리고 그렇죠? 차라리 도매상에다가 광고를 할 때 우리가 제품을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광고를 하면 어떻습니까? 그런 것도 가능하시겠죠. 예. 물어보면. 니즈가 너무 다양하니까. 링크를 걸어놓는 방법을 할 수 있겠죠. 네. 예.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아마 일본에서 유통을 막차 어떻게 보면 가 아닐까. 왜냐면 일본도 이미 변할 거거든요. 그렇죠. 지금 타지 않으면 아마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또 해놓고 이분들하고 관계를 계속 또 이어나가면 그게 또 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